2022년 대1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들을 한번 핵심과 내용 그리고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 중에 하나로 분류한 이 주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항 시간도 걸리고 변별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2025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물수능이었어요. 이때 물수능이었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2등급 되거나 이런. 그때 문과 30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올해 강서고 1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보면 그래도 변형을 좀 했거든요. 2학년 그 3월 모의고사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문항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집마다 다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두세 번 풀어본 학생은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문항이다. 문항 자체의 변별력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내는 건 좀 그렇다. 간혹 블랙라벨을 그대로 내는 경우들도 있고 대1고는 그래서 많이 알려진 문제집을 풀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좀 반복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문항이 나올지는 모르죠, 사실. 이 문항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약간의 부등식 영역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부등식 영역이 정확하게 2015 교육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보통 수업할 때 문항을 내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뭐 항상 내신을 준비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겠구나. 문항을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있고 이때 절대값 처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A, B 자연수니까 이런 수식 표현을 해준 다음 여기에 이제 1번이었죠. 이게 1번이었고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 때는 이 A를 중심으로 해서 이 B에 관한 부등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건 지수함수니까 B가 늘어남에 따라서 쭉쭉쭉 커질 거고 요건 N이 커지면 이거 기껏 100이고 뭔가 뺀 다음에 커지는 걸로 나눠지니까 범위가 좁혀질 것이다. 자, 범위가 좁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지만 이런 문항을 풀어보지 않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기출문제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해봤던 학생이라면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고 방향을 잡아서 간다면 F1이 가장 빡세죠. F1이 가장 빡센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아무리 커봐야 30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B는 5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즉 4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조금 이 문항을 알았던 학생은 F2, F3이 훨씬 수월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니 실제로 N이 3일 때는 2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여기 보면 10일 넘지 못하기 때문에 B는 3까지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있는 학생만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 풀어본 적이 없는 학생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어려운 편에 속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변별 문항에 해당되는 문항 중 2개 중에 하나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문항이 실질적인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문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좀 쉽죠. y는 1과 지수함수가 1에서 만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를 딱 봤더니 n이 자연수다. 0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음수다. 음수인데 얘가 1과 만나는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해보면 그걸 구해보면 로그 2의 2n분의 6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바로 막 댐비면 이 문제는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항이죠.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작아지게 된다. 즉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에 굉장히 멀리 있다가 n이 커지면서 점점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교점이 왼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B라는 거 B Y는 1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인 이 B가 A의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점이 오른쪽에 있다면 AB 간의 거리라고 표현된 FN은 알파-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알파 중심으로 봐보면 알파와 이 간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3분의 2 이상이거나 즉 3분의 8 이상이라는 얘기죠. 혹은 왼쪽으로 3분의
4까지 가면 3분의 4죠. 3분의 4 이하인데 1보다는 큰, 즉 1보다 크고 3분의 4 이하의 교점이 놓인다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이제 계산 디테일이 조금 힘들 수는 있죠. 예. 뒤집어서 6을 곱해주고 그걸 n에 관해 정리를 할 때 지수 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 2의 2분의 7승이 대충 11점 얼마쯤 되겠구나. 그러면 12 이상, 이런 계산의 디테일에서 이제 변별이 생긴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알파가 교점이 놓일 때는 n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n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얘가 3분의 8 이상이다. 그래서 계산하고 봤더니 이게 2점 얼마? 그러면 2개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좀 알고 들어가야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제 교점이 이제 n이 커짐에 따라 b의 x좌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1보다도 왼쪽이 있게 되는. 근데 아까 전에 1을 포함하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1은 포함해야죠. 1의 왼쪽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리는 1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을 또 빼야 되니까 결국 알파의 크기가 3분의 2 이상이구나. 3분의 2 이상 1 이하겠구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계산의 디테일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뭐 듣기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제가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문항은 변별력이 그래도 좀 있었다. 다만 이런 류의 문제들이 최근 수능 경향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합니다. 조금 한 2015년대 중반쯤에 많이 다루던 문제 유형이죠, 사실. 요즘에는 도형적인 부분을 강조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건 학교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문항 자체는 괜찮고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은 14번인데요. 이건 준킬러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이 1보다 크고 지수함수 1을 뺐다는 얘기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원점을 지나는데 절대값이 되면서 이거를 끌어올리고 점근선이 이제 1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A, B에 대해서 B의 X좌표 음수로 줬고요. 얘를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고 얘도 또 이제 뭐 X축 대칭 시켜버리면 이 지수함수에 놓이게 될 텐데, A, PQ가 일직선이고 얘의 기울기가 AB 기울기의 3배다. 수식을 써야 될 텐데요. AB 기울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PQ 기울기 쓰고, 그 다음에 AP 기울기 쓰고, 그 다음에 AQ 기울기까지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딱 봤더니 여기 분자가 똑같아서 그런 분모를 보고 PQ 간의 관계를 찾은 다음, 그 다음에는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 좀 처리해볼까? 물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지수 방정식 문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 소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킬러 혹은 준킬러로 좀 본 건데요. 이 문항 역시 그래서 시간 소요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세 문항은 난이도가 있었다고 제가 봐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문항들이 좀 심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심할 정도로 쉬웠어요. 지금 로그 함수, 물론 얘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한데, 우연치 않게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yx에 대칭시켰더니 지수 함수 위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수식 계산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A와 B의 y좌표 합을 묻고 있으니 저는 일부러 여기를 A로 두고 여기를 A, B 둬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관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B, A를 로그 함수에 놓으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3의 A 플러스 1승의 4배를 하겠네 라겠죠. 그러면 대칭적으로 C 쪽도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A, B가 지수 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들을 보면 대칭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파악이 되면 다른 쪽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요 A와 C를 전 X로 취급할 거고, 그리고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두 식은 전부 뭐가 되죠? T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T 값을 구하게 되고, T 값을 구하면 여기에 해당됐던 A와 C를 구하게 되는데, 3의 A승과 3의 B승은 하나는 3의 1승이고 하나는 3의 2승이니까 A와 B는 각자 1 또는 2들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이다. 그런 정도인데요. 이건 10점이라 준 문제인데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0보다 크려면 절대값이 0이 되지 말란 얘기니까 1 되지 말란 얘기고 1이 되지 말란 얘기는 0이나 2가 되지 말란 얘기인데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0과 4 사이에서 0, 1, 2 빼버리면 3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코사인을 여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코사인을 넘겨주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2인데 이거에 의하면 세타는 예각이란 뜻이고 탄젠트 세타로부터 세타에 대한 정보 사인과 코사인을 잡아낼 수 있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두근이라 했습니다. 그럼 두근은 3분의 2, 뭐 3분의 1이 될 것이고 두근의 합이 1인데 마이너스 9분의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찬가지로 자 뭐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킬러 문항에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앞서 세 문항 정도를 뺀 나머지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 워낙 기본적인 유형들 센 B, RPM의 기본 수준의 문항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된 상황이라 그런 문항들이 약간의 변별력 부분을 변별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풀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일 경우에지라도 뭐 변별력 문항에서는 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했지만 최근의 어려움 뭐 이 학교에 약 그래도 이제 진행이 됐었던 혹은 아이들에게 변별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학생들을 배려한 느낌의 시험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